최악 상한가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절대로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두산로보틱스 방송 시작해 볼 건데요. 5월 2일자 두산로보틱스 방송 찾아오신 우리 상남이 구독자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산로보틱스 제가 어제자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정말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좀 자세히 해볼 거예요. 그동안에 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우리가 또 주식을 또 가져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두산 오랫동안 볼 거지만 그러면서 같이 또 공부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뭐냐면 두산이 반등이 나와줬어야 될 자리가 몇몇이 있어요. 원래 추세를 살려가면서 뭐냐면 상장 당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면서 주가가 당시에 저점을 깨버렸죠. 사실 뭐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 지켜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깼고 그렇게 깨고 나서 주가 다시 올라오는데 자 반등이 시작된 거죠. 이 자리를 돌파시키면서 반등이 시작된 거고 그 저점을 쭉 이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버리면 저점이 어떻게 돼요? 저점이 올라오는 추세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렇게 추세가 하나 만들어진 건데 뭐 어찌됐던 주가가 계속 이 자리를 안 깨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사실은 이 두산로보틱스가 1월달 보호 예수 물량 받으면서 이 자리를 안 깼어야 돼요. 그랬으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1파 상승 자체가 그죠? 왜 나왔었죠, 여러분들? 2월달 MSCI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CES 2024였죠. 그죠? 이 두 가지 모두 단기적인 단기 수급 이벤트였기 때문에 추세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두산로보틱스의 최고의 꿈이 뭐라 그랬죠? 8, 로고 8이다. 여기에서 매출이 등장해야 돼요. 물론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가이던스를 보시면 컨센을 보면은 보신 것처럼 2025년도가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2600%나 발생을 해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이 고작 여기에서 성장을 멈추지는 않겠죠. 앞으로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곧 주가에 반영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두산로보틱스가 그래서 1파 상승이 나왔던 당시에 추세가 무너졌고 하락을 하는 이 고점이 낮아진 추세가 나오죠.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 추세도 나와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주가가 방향성이 일시적으로 상승으로 결정된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 추세를 살려서 주가가 쭉쭉 그러니까 방향성도 나왔으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와 저점이 높아진 추세 속에서 방향성도 나왔으니까 여기서 쭉쭉 치고 올라갔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또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좀 말할게요. 이 추세의 전환이 그래서 시티그룹 창구에서 87만 주 여기서 터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추세와 지지 저항 모든 건 세력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에 따른 추세, 고점과 저점이 삼각수렴 형태를 만나죠. 그죠? 여기서 상방으로 결정됐으면 원래 올라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냥 깨버리잖아요. 깼으면은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보호예수 물량마저 받았는데 여기를 안 깨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자리가 견고한 바닥이 된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산로보틱스를 끌고 가시는 분들께 이 기본적인 분석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두산로보틱스는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추세 안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이 추세 안으로 해서 여러분께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주식이라는 게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니 뭐야 여기를 깬다고? 이런 상황도 나오고 뭐야 잡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 자 그런 자리가 지금 여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안전하게 올라간다라는 추세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제가 그래서 늘 이 자리를 강조드린 거예요. 이 자리를 돌파하는 양봉이 터지고 나서 조정을 볼 거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린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두산을 좀 대응하셔야 되고 두산이 여기서 반등 터진 다음에 언제는 곧바로 이런 식으로 골파기가 나올 수 있는 차트였거든요. 왜냐하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이걸 따라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얘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안 빠진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다. 애초에 이 반등 흐름 자체가 의도적인 매수세의 흐름도 있었다. 이 친구들을 왜 안 팔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께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영상만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같이 이런 공부도 하고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같이 이런 공부도 하고 나중에 반등이 나오는 타점까지 우리가 함께 공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공략은 여러분께서 문자바다라고 이렇게 네이버에다 검색만 해도 나오는 이 사이트를 토대로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렇게 상담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등록을 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010-6468-0224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놓으면 되는데 4월 30일 12시에 제1전기공업을 보내드렸죠. 얘도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제1전기공업 얘를 왜 추천드렸냐면 얘도 너무 재밌으니까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기존에 큰 추세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 주식을 여기에서 추천을 왜 드렸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추세에 따라서 갈 거니까. 자, 큰 추세가 하나 있어요. 이 큰 추세는 이 주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틀이 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자꾸 따라갈 거예요. 고점이 계속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때 만들어진 고점이 지금까지도 하락 추세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새롭게 조금씩 올라온 추세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삼각수렴 형태로 들어가죠. 근데 웃긴 건 여기서 보통 방향성이 이쯤 가면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웃기게도 갑자기 여기서 뚝 하고 떨어져 버려요. 웃기죠? 저항대가 심하니까 골파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돌파를 해요. 긴 하락 추세의 저항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저점의 반등 추세마저도 돌파를 해요. 그래서 이 돌파 흐름을 확인하고서 그러니까 두 번이나 돌파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5일선까지 이탈하지 않으니까 이 조정 흐름을 보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거예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공략을 도와드려서 실시간 수익 크게 보여드릴 자신이 있고요. 문자 남겨놓으라는 거죠. 6480-2224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놓으면 제가 무료 대응을 도와드릴게요.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는 그래서 앞으로 이 위로 올라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던 날 4월 5일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4월 5일자 분봉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날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전날에 우리 무슨 생각했어요? 보호예수 물량이 240만 주나 풀린다네. 240만 주 풀리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매수를 못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어때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주가가 개파락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주식을 단 60초 만에 지금은 5분봉으로 보여드린 건데 1분 바꿀게요. 단 60초 만에 어떻게 돼요? 아니 개파락으로 시작한 이 주식을 누군가가 60초 만에 싹 다 쓸어 갔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보세요. 이거 누가 담아요? 이런 걸? 근데 그렇게 담아놓고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갑자기 추세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아 너네 또 여기서 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빠르게 올라오는 그림도 얼마든지 나오면서 지지받고 추세 살려가는 그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요지부동이죠. 사람들이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로봇은 언젠가 갈 거야 라는 생각들이 많으니까 어지간하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 뉴스들 요즘 보면은 뭐 튀김 이야기 많죠. 근데 이 튀김이 너무 의도적으로 좀 까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튀김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사업 보고서만 봐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 보고서만 내용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매출이 이 로봇팔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로봇팔이라는 거는 뭐 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고 방금 말했던 뭐 튀김기 같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생산 뭐 제조 생산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뭐 방산 로봇도 될 수 있겠죠. 방산 라인 생산하는. 근데 이런 로봇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필요 없다는 거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 로봇이 대당 누군가의 연봉이란 말이에요. 2000 후반부터 시작해서 3000이면 아무리 저렴하게 봐도 대당. 근데 자꾸 튀김 로봇이다 뭐다 뭐 고작 닭이나 튀기고 있냐 혹은 뭐 닭은 오전에만 튀기냐 오전에만 튀기니까 주가가 오전만 오다 빠지네 또 이런 웃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웃을 수가 없죠.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를 테스트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두산이 하루빨리 좀 이 자리를 좀 올라와 주길 바라고 올라온다면은 추세가 곧바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기대감 충분히 또 있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미국 재고 자산의 감소 상황이라든지 또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컨센 그러니까 두산이 늘 말하던 거잖아요.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고금리 환경이라든지 새롭게 진출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는데 이제는 바뀔 거야. 해외 매출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흑자 전환을 시작하는 게 바로 올해고 내년부터는 2600% 영업이익 나오고 본격적인 협동 로봇의 성장 시대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실적이 늘어날지 감히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산을 지금 여기가 뭐 비싸다 뭐 거품이다 그럴 이야기할 건덕지도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 추세가 만들어진 게 실적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데 이 추세가 뭐 실적에 의한 추세였으면은 우리가 이해라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단기적 이벤트에 따른 상승 흐름이었을 뿐이고 그 흐름이 주가 조정으로 나타났고 다시 방향성이 결정됐던 수급과 기술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꺾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신규 상장 당시에 이 고점 여기를 뚫어낸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답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약 2개월 가까이 되는 동안에 주가가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야 이거 내가 세력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 돈이 엄청 많아. 물량을 막 받아줘서 올렸어요. 평단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받아주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물량이 계속 쏟아져. 왜? 이나마 1조 2천억이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물량 막 받아요. 막 받아. 평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런 자리들을 돌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싹 다 단타가 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막 들어요. 아니 내 평단가는 여기고 나 또 물량 받아줘야 돼? 주가 올라가면 누가 수익을 봐요? 이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량을 팔 겨를도 없어요. 개인 투자자가 자꾸 들어오거든. 사고 팔고 미치를 노리시죠. 즉 물량 소화를 하는 데만 썼던 첫 번째 일파였다고 보고 그 추세가 잘 가다가 사실 이런 자리도 삼각수렴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터질만한 자리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꺾여버렸죠.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만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꺾여버렸죠. 근데 꺾이면서 뭐 투매가 나온 게 아니에요. 투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선 아니야, 여기선 아니야 라고 하고 있지만 밀 만큼 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드렸던 이 87만 주 시티그룹만 담은 건 아니에요. 다양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대량으로 담는 흐름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대량으로 담았던 흐름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맞았는데 이 자리 밀린 거 솔직히 보호예수 물량 핑계대면서 전 마지막으로 물량들 좀 털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자리는 어지간하면 깨지 않을 거고 이 자리를 깬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시장 무너지는데 두산만 안 무너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폭락을 한다. 그렇게 봤는데 시장이 또 폭락을 하나? 이런 생각하기엔 또 힘들어 보여요. 이건 코스닥인데 코스피를 볼게요. 자 시장이 지금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때 이렇게 유동성 장세 막 시장이 막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다들 아시죠, 그죠? 시장이 막 돈을 푸는 거야. 돈을 막 푸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연준이 뭐 돈을 푼다고 해서 주시장이 왜 올라가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 그냥 쉽게 말하면 화폐를 계속 찍어내니까 화폐가 뭐 처음에는 뭐 100장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막 돈을 풀어내니까 200장이 돌아다녀요. 그럼 남는 돈은 어디에 쓰겠어요? 아니 내가 뭐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장일 때 가격이랑 200장일 때 가격이랑 어떤 게 더 가치가 높겠어요? 당연히 100장일 때겠죠. 희소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2배나 늘어났잖아요. 그럼 내 화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응? 그러니까 어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물가 오르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일단 유동성 장세 때문에 막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화폐가 떨어지는 게 싫으니까 자산에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렇게 올랐고 떨어졌죠. 떨어진 다음에 어떤 추세가 나타나요? 야 이거 많이 빠졌는데 하는 순간 2차 전지 랠리. 2차 전지가 상승을 또 이끌어냈고 조정을 받다가 또 인공지능 랠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빠질 만큼 빠졌고 기업들의 실적에 의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문제가 뭐예요 지금? 뭐 금리를 뭐 언제 인하하냐? 금리 인하에 따른 것들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몇 년째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금리를 뭐 인상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이미 이때부터 주가에 반영되고 시장이 반영되고 있었고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그때 뭐 한창 난리였죠. 베이비 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것도 우리나라만 쓴대요, 여러분들. 웃기죠? 그때부터 이미 계속 얘기 나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저점을 잡아가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또 명분일 뿐이고 이 안에서 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곧 뭐가 기다려요? 미국의 11월달 대선이 기다려요. 그죠? 대선 직후에는 시장이 뭐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시장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코스피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하반기가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산도 자리를 잡고 회복을 해주면 같이 그 랠리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염두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당장 오늘도 안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초에 단타를 칠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단타를 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뭐 우리가 이거를 뭐 3달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뭐 1달, 2달, 3달
자, 기간입니다. 뭐 한 달 동안에 어떤 주식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은 뭐 한 달, 두 달 동안에 변동이 엄청 커요. 등락이 엄청 커. 엄청 큰데 뭐 어떤 주식은 세 달 내내 그냥 이 안에서 계속 움직여요. 이런 거 우리가 단타 쳐요. 변동성이 큰 주식을 단타를 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산은 지금 우리가 단타를 칠 주식은 아니지만 길고 긴 인내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다? 폭등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 친구들이 제일 답답할 거예요 아마. 때가 돼야 되는데 평단가 낮춰주고 평단가 낮췄는데 때가 아직 안 됐네. 빨리 올려서 수익 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세력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산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리 잘 잡아가고 있으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에서 신호를 드릴 거니까 또 확인해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영상보다 실시간으로 먼저 대응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영상보다 문자가 더 빨리 가겠죠. 말씀을 드렸지만 6468-0214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문자 두산이라고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댓글로 두산대박이라는 응원도 한마디씩 남겨놓으시면 저도 힘이 나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우리 두산로디스 주주분들도 함께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